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시간도 한번 가볼까요? 네, 헤드라인 주세요. 인터벌이 있네, 이거 봐. 부자들도 돈을 뺀다. 위기 크레딧 스위스 119조 인출. 네. 크레딧 스위스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해요? 크레딧 스위스? 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고 통상 하잖아요. 글로벌 은행 가운데 10위권 안에 든다고 봅니다. 10위권. 많이 드셨네. 많이 늘었어. 늘었어요? 네. 피해가기를 아주. 요즘 뭐 위상이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네? 글로벌 5위권에 5위권. IB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다. 네.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머셜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 금융주주의 은행, 그럼 뭐 KB 국민은행, IBK 은행 또 뭡니까 뭐 신한은행 이런 걸 이제 커머셜 은행이라고 하죠. 상업은행이라고 하고 이 축이 이제 IB, 예를 들면 미래에셋증권, 그죠? 뭐 이런 증권회사들을 사실은 IB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증권을 한참 밑으로 본다고. 그렇죠. 그죠? 예, 금융지주에서도 뭐 은행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증권, 자산운용, 생보 뭐 이렇게 구분점이 있는데 글로벌 마켓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 IB 그러면 이게 뭐 지점이나 이런 것들은 그 커머셜 은행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종업원 수도 적지만 그 금융시장에서 기능이나 자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굉장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 골드만삭스고 모건 스탠리 이걸 이제 IB라 그러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도 이번에 위기 전 기준으로 보면 세계 5, 6위권의 IB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존재감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기 크레딧 스위스. 크레딧이라는 게 뭐예요? 크레딧. 신용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 돈을 맡긴다라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스위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 뭐 영화에 보면 80년대 뭐 권력자의 비자금이 모든 비자금 혹은 모든 구린 돈들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다. 우리가 그냥 고정관념이 있다고. 그렇죠. 정 대표님도 형수님 모르시는 돈이 스위스 계좌에. 근데 저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이라는 거예요. 크레딧이라는 그 말과 스위스라는 말은 동의어처럼 자. 근데 크레딧 스위스니까 얼마 좋은 거예요. 그 은행에서 부자들이 돈을 빼는데 무려 119조를 뺐는데 며칠 만에 뺐냐? 43일 만에 뺀 거예요. 한 달여 남짓. 네, 한 보름 만에 119조를 인출했는데 이게 어디서 대부분 뺐냐? 자산 운용 분야에서 두드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부자들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산 운용 분야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증권회사다 보면 우리 계좌 있는 거 뭐 100만 원짜리 계좌도 있죠. 자산 운용에서 내가 뭉치 돈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얼마를 뺐냐? 667억 달러를 뺐다. 전체가 883억 달러인데 이쪽에서 부자들이 이만큼 뺐다라 667억 달러를 뺐다. 이거는 역사적인 자금 유출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산 유출은 지속되고 있다. 지속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라는 거는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안전에 대한 희구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중산층 이하의 자금 중에 1,000만 원도 중요한 돈이죠. 근데 이 돈을 그 운용함에 있어서 그 자세와 부자들 거액 자산가들이 자기가 뭐 예를 들면 1,000억이 있는데 500억을 어디 맡겼다? 이거는 뭐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통상 그렇게 얘기해. 야, 내가 언제 그렇게 과도한 수익 추구하려냐? 안전하게 하랬잖아. 이런 얘기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500억에 1% 빠지면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면 자꾸 잡음이 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런 거죠. 제가 아까 크레딧 스위스라 했는데 야, 내가 수익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냥 은밀하게 혹은 그 은밀함의 다른 용어가 안전이거든요. 또 그런 걸로 했는데 자꾸 이 은행이 자꾸 세상 사람한테 회자되기 시작해.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내 돈도 이거 노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돈이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겁이 나기도 하고 성가시기 싫어하는 돈들. 그게 이제 거액 자산가들인데. 그럼 이게 왜 진짜 이렇게 됐냐? 사실은 엄한 데서 딱 하나 터진 거예요. 이 CS은행은요. 사실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잘 넘어갔던 은행이에요. 그때는 유럽계 은행에서 제일 골치 아팠던 데가 어디냐? 도이치방크였거든요. 독일의 제1은행인. 근데 스위스은행은 그때 굉장히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탈.
네. 와 한국계 그 월스트리트에 활동하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인 예, 빌 황이라는 사람이 야 그렇게 뭐 2조씩 되는 돈을 뭐 10배 레버리를 써가지고 다 날렸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때 여기서 얼마가 깨졌냐면 22조. 네, 50억 달러가 깨졌어요. 이 CS 은행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깨졌냐 그러면 이거 할 때 그 꽁짓돈을 대준 거지. 그 레버리지 이렇게 돼 이걸 대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까져버리니까.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요 한 건의 딜로 50억 달러 이상 50억 달러 우리 환율로 지금 7조 가까이 되는 거죠. 네네. 한 딜로. 그래서 이런 여파로 올해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예탁자산 이런 것들이 다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올 4분기에도 16억 달러 가까운 손실이 예상된다 예고를 했어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 10년짜리 차트를 갖고 있는데 저게 10년짜리 크레딧 스위스 ADR 저게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DR 형태로 그러니까 뭐 저게 본주나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계속 봐요. 저 왼쪽에 있는 게 2014년도 뭐 14년도 이럴 때인데 34달러 수준이었잖아요. 지금 얼마? 3달러예요. 10분의 1 토막. 투자 은행이 10분의 1 토막이에요?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걸 하면 JP 모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10년 동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같은 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의 JP 모건 체이스는 저렇게 우상향하는 저 얼마입니까? 한 30달러 수준에서 뭐 100달러도 갔다가 지금 최근에 180달러 갔다가 지금도 뭐 130달러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게 저렇게 됐다라는 건 저 은행이 꾸준히 뭔가에 물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최근만 문제는 아닌 모양이에요. 네, 꾸준히. 그래서 영국에 또 뭐 이 다른 신종 그 금융회사에 투자했다 그것도 날린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냐? 여기 또 사우디가 나옵니다. 예, 이번에 증자를 해가지고 30억 달러 증자 자금 조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우디 국립은행이 9.9% 지분을 확보해서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은행이잖아요. 스위스는 아무런 부존 자원이 없고 오로지 금융, 그죠? 신용으로 쌓아 올린 탑이거든요. 그게 무너지고 그걸 대체한 게 누구냐? 사우디 국립. 이거는 뭐 사우디 국립은행이니까 이거 빈살만 거지. 네, 지금 세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크레딧을 기반으로 위험한 투자를 해서 테크니션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뭔가 커머디티한 실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인데 그러면서 보면 이제 기술 기업의 이 추락이라든지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급변. 그게 뭐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의 상승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조목조목 다 이걸 연관성을 따지는 건 부자연스럽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10년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10년 동안의 어떤 금융시장 세상의 어떤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 보면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고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금융회사들도 어쩌면 그런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거의 모든 증권회사에 똑같은 PF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안 한 데가 전혀 없어요.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제가 볼 때 그 정도 자본 규모로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한데도 계속 브릿지론을 비롯한 PF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거 아까 뭐 전방위적으로 뭐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사실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이런 추락 물론 이제 증자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도 위험이라든지 이런 건 현격히 낮아졌겠습니다만 그 안에 자산 관리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다 분할해서 다른 데로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CS는 이제 스위스 로컬에 집중한다. 세계적인 IB 5위권의 IB가 스위스 로컬 은행이 되는 거예요. 한대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증자한다고 수밖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제 자산 관리 부분이라든지 뭐 유동화 SPG 그룹이라고 이 증권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매각이에요. 예,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쓰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 금융회사들도 정말 딜 하나 혹은 연쇄적으로 몇 개를 실패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전 같으면 워낙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완전히 쪼여들고 그거에 대한 대가인 금리가 이렇게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넘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투자도 어쩌면 이 크레딧이라는 측면에서 신용도가 있는 대상, 안전한 대상, 재무제표가 건전한 대상에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뭐 IB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아니면 은행들 가운데 또 이럴 때 잘해서 해외로 세계로 커갈 수 있는 회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러기가 안 된다고나 하지 마시고 될 방법을 찾아야죠.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금융 파이낸스로 많은 걸 일으키기보다는 네. 정말 그 잘 만드는 거, 꼼꼼하게 잘 만드는 거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융이나 기술, 뭐 IT 뭐 이런 걸로 뭐 우주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여기서 부각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실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제조업 기반으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더 이 상황에서는 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3 플러스 그리고 미스터 마켓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